건축 설계 계약서의 5조를 보시면은 대가의 조정이 나옵니다. 대가의 조정 같은 경우는 설계 업무의 수행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기간 중에 한국 엔지니어링 진흥협회가 통계법에 따른 조사 공포와 노임 단가의 변경이 있을 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74조에 따라서 갑과 을이 협의하여 대가를 조정할 수 있다. 1년을 초과하게 되면은 이 부분이 이제 그 노임 단가가 변하지 않습니까? 노임 단가가 변할 경우에는 거기에 별도로 협의해서 대가를 조정한다. 즉 대가가 뭐죠? 이게 바로 설계비죠, 설계비. 설계비를 조정을 하겠다,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항을 보시면은 갑의 사유로, 갑의 사유니까 뭐 건축주죠. 건축주, 발주자, 발주청이죠. 갑의 사유로 계약 면적이 5% 이상 증감되는 경우, 그리고 재료 및 시공 방법 등의 변경 등으로 대가 업무의 범위가 10% 이상 증가된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해당 금액을 정산한다. 이 내용이 뭐냐? 우리가 설계 계약을 할 때에 뭐 계약 면적을 1000제곱미터로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 갑의 사유로 계약 면적이 증가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설계를 하다 보면은 뭐 지하층을 안 하려고 했는데 또 하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사유로 지하층을 다시 합시다. 아니면은 지하 1층만 하려고 했는데 뭐 이런 문제로 뭐 지하 2계층을 합시다. 뭐 이런 내용도 될 수도 있고. 그리고 이제 뭐 증감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. 또 뭐 6층으로 하려고 했는데 4층으로 줄인다. 이런 경우에는 이 정산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. 그래서 계약할 당시 때 면적과 실제로 이제 마지막에 또 보면은 면적이 증감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. 왜 그러냐면은 계약할 때의 면적은 우리가 용적률이라든가 어떤 경험치로 면적을 따져서 이렇게 면적을 산정을 하는데 실제로 설계를 하다 보면은 뭐 발코니 확장도 있을 것이고 장애인 엘리베이터 뭐 빠지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단 말이죠. 그런 것 때문에 이 설계 면적이 증감이 있을 수가 있다. 그래서 계약서 상에는 그 면적 증감이 5%, 5%가 넘어가게 이제 5% 이상이면 별도로 정산을 하자 이 내용이 되겠고요. 그리고 재료 및 시공 방법의 변경, 시공을 뭐 처음에는 뭐 노출 콘크리트로 하려고 했다가 나중에 뭐 목조 구조로 한다든지 뭐 다양하게 시공 방법을 변경할 경우에 이 업무의 범위가 만약에 증가된다. 만약에 좀 특별한 건축의 구조를 뭐 만든다든지 특별한 재료를 써서 거기에 대한 디테일과 시공 방법에 대한 연구를 막 할 경우에는 업무 범위가 증가할 수가 있잖아요. 이런 부분들도 이제 증가된 경우에는 정산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항상 이 계약서의 문제가 뭐냐면 항상 분쟁이 되는 이유가 이 돈이죠, 돈. 돈과 업무거든요. 그러니까 돈이 발생하게 되면은 왜 돈이 발생했느냐라고 이제 서로가 좀 다툼이 생기는 거죠. 이럴 경우에 계약서에서는 이제 면적으로 5% 그리고 재료 및 시공 방법의 변경이 대가 업무 범위가 10%가 증가하면 정산하자 이 말이죠. 정산하자. 자, 세 번째는 을의 사유로 계약 면적이 5% 이상 증감되는 경우도 을은 갑에게 해당 금액을 정산한다. 뭐 을이 어떤 뭐 건축법을 뭐 잘못 해석했다든지 아니면은 뭐 특별한 사유 때문에 5% 이상이 증감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. 그리고 왜 그러냐면 뭐 일조권을 검토를 할 때에 뭐 통상 경험치로는 이게 한 200평 나오겠다라고 계약을 했는데 일조권을 제대로 검토해 보니까 뭐 많이 줄었다 이런 경우도 해당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건축사의 사유 사유로 증감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런 부분은 사실 이제 민사상 부분이기 때문에 누가 맞다 틀리다 이게 따지기가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좀 복잡하기 때문에 서로가 잘 협의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. 자, 대가의 증감분에 대한 정산은 최종 지불할 때에 반영한다. 우리가 설계 업무 대가의 그 지불 시기가 있었죠. 계약 시, 또 건축 허가 시, 또 최종적으로 착공도서 납품 시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납품 시 때 최종 지불할 때 반영을 한다. 이렇게 표준 계약서에 나와 있습니다.